수익 만들고 새로운 투자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이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클럽에서 즐기며 투자해보세요. 머니케어 뉴스는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목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스윙 거래, 롱숏 거래 전략과 함께 실시간 브리핑, 매수 매도 의견, 평단 조절, 비중 관리까지 케어맨이 친절히 안내합니다. 변화가 많은 한국 증시, 케어맨클럽과 함께 편안하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케어맨클럽은 25년 11월 기준 180명 회원분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경험으로 이제 매월 수익을 만드는 경험을 만들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투자에 큰 도움 드리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3일 현재 시간은 10시 55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2월 달부터 현재까지 오는 며칠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40종목 정도를 수익 실현 의견 드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80%만 따라 했다 하더라도 높은 또 수익을 또 만들어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우리 빠르게 또 수익을 많이 만들어 오는 과정, 또 1월 달도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우리가 1월 달도 몇 거래일 되지 않는 과정에서 15개 종목을 또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려왔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또 포트폴리오가 빠르게 소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또 우리가 브레이크 타임을 좀 갖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우리가 포트폴리오 종목들 같은 경우도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눈과 위치, 그리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 나타날 실적 가시성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체크해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평단 조절해 나가면서 또 수익을 또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항상 고민은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액션 플랜을 잘 따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가 주식을 거래하다 보면 매수하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것들도 있고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것들도 존재하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이슈가 워낙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관련된 쏠림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하고 뭘 한다 이러면 막 치고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모두 다 따라가다 보면 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곳에서 우리가 잘 뭐합니까? 비중 관리해 나가면서 또 다시 또 때를 기다려주는 그런 또 우리가 노력을 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고요. 항상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지금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유한 지가 꽤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눌림 들어오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쫄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우리가 스타트한 라인은 이 라인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좋은 종목이라고 하면 항상 이런 과정들도 우리가 극복해낼 줄 알아야 된다. 이 순간에서 우리가 겁을 먹어서 종목을 갖다 포트폴리오 제외시키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면 지금의 우리가 수익을 또 줄여나가는 그런 현상들은 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왔고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지금 상당히 눈치 보기 또 우리가 경쟁을 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상단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금 기간 조정이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고요. 일단 조선 분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시그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동사 같은 경우도 가장 느리게 움직이긴 하지만 또 가장 믿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도 시간을 두고 갈 것이다 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 즐겨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리고 밑에서 치고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바로 뭐 아래쪽으로 눌려 들어간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조선 투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면 이 경험치가 있는 분들이 투자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뭐 스몰캡 투자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 그죠? 그 마인드 자체가 좀 다른 것들이고요. 특히 HD 한국조선해양이나 HD 현대중공업 이런 거 주로 거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경험치가 많은 분들이 거래하기 때문에 함부로 뭐 매도를 갖다 막 치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수금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 플레이해 나가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 JP모건 헬스케어 들어서면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상승은 안 하고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도 생겨요. 근데 과거에도 보면 JP모건 헬스케어 앞두고 올라왔다가 다시 들렸다가 다시 제대로 치고 올라가는 현상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건 2025년도 1월 달에도 있었던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우려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CES 진행하는 과정에서 올라온 종목이 있고 CES 끝나고 나서 지금 상승하는 또 패턴이 발생되는 종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현대차 같은 경우겠죠. 아틀라스 공개하면서 그쪽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현상들이 또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또 평단 조절이나 비중 관리할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플레이해 나가야 된다라고 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조금 더 상승폭이 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수익 실현하려고 이 종목 들어간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스몰캡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여기 지금 4,500원 라인 정도는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급 형태가 들어오는지 냄새는 풀풀 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매물이 나오고 있는 형국은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건 또 인지해 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또 우리가 오늘 같은 날은 뭐, 저걸 좀 평단 조절 오늘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수급 들어올 때 우리가 확인하면서 진행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아니면 어떻습니까? 또 다음에, 그죠? 분명히 또 한번 전체적으로 흐름이 보면 섹터별로 돌아가는 그런 시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뭐 그런 것들도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뭐 배터리 보조금 같은 경우 4월 달부터 종료한다. 그러니까 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있는데 그런 뉴스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아우르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다른 뉴스가 또 분명히 또 시간이 지나면 들어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충분히 드립을 해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APR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뭐, 글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구간 안에서 요 아래까지는 여러분 열어두고 보시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죠. 제가 분명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적 발표 나올 때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이 종목은 2월 달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좀 기다려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길목 지키기 해야 되고 비중도 우리가 15%밖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적어도 10% 이상 비중 확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시그널이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수급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예를 들어 잡혀 들어오는 것들 지금 사실 메이저들이 좀 매수가 좀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강력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 시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기다리고 계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스페타시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구글 시가총액이 4조 달러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보면 워런 버핏도 마지막 은퇴하기 직전에 구글에 대해서 투자를 좀 과감하게 진행했던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구글하고 관련이 있는 것들이라 생각하면 이스페타시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수급이 좀 들어왔죠. 어쨌든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 잡아서 같이 한번 이야기 드려보면 이스페타시스, 심텍, 대덕전자가 여러분 나쁠 것 같습니까?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삼성전기도 그렇고 LG이노텍도 그렇고 전장 관련돼서 엄청나게 지금 뭐합니까? 증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겁먹을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스페타 시세 같은 게 우리가 잡아뒀으니까요. 좀 움직임 살펴보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다가 비중을 확대할지에 대해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위로 치고 달려버리면 뭐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오늘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시그널만큼 분명히 들어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페타시스를 갖다 모르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한번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주가는 다시 또 업사이드로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이 라인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수준만 돼도 우리가 원하는 수익률은 충분히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추이 살펴보고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그쪽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급등한 부분이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만큼 다 어떻게 털어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목표가 상향한 부분까지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가면서 플레이 해 나가면 좋겠다. 가이던스도 제가 며칠 전에 보여드렸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충분히 동종목 같은 경우는 자리 잡기 시작하면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텍도 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심텍 같은 경우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추가 상장한 물량도 좀 있고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보면 이렇게 매물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위로 끌어올리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들면 좀 아래로 눌렸다 끌어올리는 성향이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좀 싸졌네라고 생각할 때 들어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일단 삼성전자나 이런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성 내용들이 동사가 하고 있는 내용들하고 유사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자리 잡는 과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기 오부영 떨어진, 장대 음봉 떨어진 자리를 갖다 다 채워놨으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 수렴해서 가는 과정들이 나오고 그쯤 어디쯤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비중 확대하면서 평단 조절해줘도 되고요. 바로 위로 치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 동사회 같은 경우는 저는 6만 원 이상 간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6만 원 가면 여러분도 화내실 거예요? 수익 났다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사실 그린 칼라로 설명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저는 고민은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수급이 들어올 때 잡아줄 것이다 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 AMD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상승을 했고요. 뭐 그 미국 증시하고 같이 영향을 받는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좀 돌파 매매를 좀 진행했던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구간에 우리가 공략을 좀 했었는데 돌파 매매 실패하면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돌파 매매 자주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돌파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또 상당히 또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눌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120일과 60일 라인 들어섰잖아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지금 브레이크 타임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우리가 평단 조절이나 이런 걸 진행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좀 더 확인해 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며칠 더 지켜보면서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하면서 가면 좋겠다. 그리고 동종목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 종목도 6만 원 정도는 충분히 오래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죠. 보통 성수기가 도래하잖아요. 그 다음에 메모리나 칩 이런 것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예, 전체적인 부분이 우상향으로 가는 것들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서 DS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전체적인 매출이나 영업이익 증가한 부분을 갖다가 보면 최근에 보면 집값이 상당히 또 많이 오른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반영되는 시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반영되는 게 4분기에 반영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 않겠어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도 생각을 해보면 다음 분기부터 진행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뭐 이스페타시스도 그렇고 심텍도 그렇고 대덕전자도 그렇고 3월달 가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한 번 정도는 크게 상승을 갖다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마이너스 10%를 하더라도 우리가 비중 한 번만 확대하면 바로 그냥 어떻게 돼요? 5% 안쪽으로 다 커버링이 다 가능합니다. 그걸 할 줄 아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만들어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것들 제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투자자들이 잘 못하는 게 뭐겠어요? 예, 만들어내는 연습들을 해본 적이 없어서 늘상 뭐만 합니까? 걱정만 하죠. 걱정한다고 누가 답을 줍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돈벌이를 하는 그런 행위들도 있고, 뭐 프로젝트를 뭐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걱정 많이 하는 친구가 절대 우리 주변에서 일로 도움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엇을 언제쯤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프로젝트를 갖다 주도하는 팀장들은 언제 어떤 액션을 어떤 오더를 줄 건가 이런 것들을 갖다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글쎄요 리더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쪽에도 관심이 더 많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제 역할이죠. 뭐 아니면 손절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가급적이면 그 손절 의견은 거의 드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뭐 만들어내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 현금 비중이 40%가 넘어야 되는 게 그렇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 계산을 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알테오전 정리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 현금 비중을 갖다 얼른 만들어 놓고 좀 눌려있는 것도 공략을 하는 것들이죠. 자, 4년전기 같은 경우도 여러분 나빠서 이 종목이 지금 안 오르고 있겠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쇼티지 현상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면 뭐 올라와서 충분히 수렴하는 구간까지 들어왔으면 이거는 기다려줘야 되는 게 분명히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만 시간 주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글쎄요, 제가 보면 작년에 같은 경우도 4년 전기 같은 경우가 보통 이 구간에서 그렇게 주가가 상승을 안 하더라고요. 항상 보면 좀 더 대형들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 그리고 뭐 소형들이 좀 움직여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좀 그 부분은 좀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매수는 분명히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여기서 시그널적으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체크해 보면 주가가 어떤 이슈가 탁 터졌는데 잘 아래로 안 눌려요. 그런 것들은 어떤 현상은 좀 많이 나타날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그건 뭐 상방이겠지. 그런 것들 좀 생각해 주시면 괜찮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HI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트레이딩 바이를 진행을 했지만 여러분 이거 좀 들린다고 겁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도 괜찮다. 저는 4만 5천 원까지 가도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 어차피 이 종목은 또 바람 불고 올라가면 되는 것들인데 자 4만 5천 원 와도 우리가 평단 뭐 그냥 5만 원 맞춰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5만 원만 맞출 수가 있겠어요? 비중 30%까지 올려버리면 확실히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비중 10% 들어갈 때는 별로 겁을 내지 않고 트레이딩으로 들어가는 것들도 근데 트레이딩 들어가면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거죠.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아, 아래서 잡아주면 되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BHI 빼놓고 나면 뭘 거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현대건설 어저께 미친 듯이 랠리 해가지고 조금 제가 초이스가 좀 별로 좋지 않았다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올라가고 나면 그걸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죠 쉽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럼 뭐 HD 현대 같은 경우도 어제 많이 올랐는데 그걸 또 따라가야 되냐? 그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거, 또 거래가 용이한 것들을 가지고 다시 또 드립을 해서 나가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좋지만 또 내일은 좋을 거고,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뭐 한 2주 후, 또 한 달 후 이 정도면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원전에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관심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조금 신나게 달린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수익을 냈지 않겠습니까? 항상 제가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끝까지 체크라고 해드리지 않는 이유 중에는 수급이 가장 좋을 때 여러 명에서 수익을 내야지 또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급한 거 아니거나 이런 거 아니면 제가 항상 하루 이틀 앞둬서 이야기 드리고 있다는 점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평단 조절할 때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한 달 안쪽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평단 조절할 때 새로 또 잡고 들어가시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강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생활의 팁으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징어설 로봇, 이거 길목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수일 내로다가 또 어느 정도, 그죠?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부분, 평화협정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타결이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 공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구간에서. 그러면 뭐 우리가 충분히 또 여기서 기다려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박스권을 벗어나는 예를 들면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때 우리가 남은 현금들을 활용해서 평단을 낮춰주는 것들이지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에서는 이 종목 같은 경우 신경 쓸 필요가 없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시장 나오는 뉴스나 제 개인적인 뇌피셜로 작동해 보면 이 종목은요, 예, 분명히 이런 모습들이 한번 나올 거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요때도 수익 한번 냈고, 이거 뭐 몇 번씩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2025년도도 제가 기억하고는 한 네 번인가요? 5번인가요? 이렇게 또 수익을 냈는데 그렇게 또 만들어내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임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여러분들 조선업이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좋아. 다른 걸 빼놓고 LNG 선박 수주 증가하면 현대임스 실적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이 질문만 여러분들이 드리면 답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주가 늘어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죠? 전망이 좋겠죠? 그럼 주가가 올라가야 되겠죠?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분명히 얘 같은 경우는 때가 있어요. 다른 것들이 막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야 거래할 수가 없어라고 하면 야 뭐가 남았는데라고 하면 야 현대인수 남았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때까지만 조금 참고 기다려 주시면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갔었는데 조금 일찍 들어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제가 죄송한데 제가 그 어떤 선수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현재 지금 이 정도 평단을 가지고 있는데 비중 너무 확대해가지고 너무 낮출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충분히 우리가 오히려 수익 내는 구간으로 전 진입할 때까지 조금만 인내하시면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BEP 도달하는 구간 되면 비중 한 절반 정도만 줄여주시고 나머지를 플레이하고 나머지 또 현금 만든 것 같고 다른 또 종목을 공략해주는 그런 것으로 활용하는 기본 틀은 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리가캔바이오로 마지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가캔바이오 최근에 좀 올랐다가 다시 눌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뭐 저는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여기까지 온다고 해도 저는 걱정을 안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비중 10%짜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 이 박스권을 이탈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다음번 양봉 자리가 있을 거예요. 항상 제가 떨어질 때 다음번 양봉 자리에 이 얘기를 상당히 많이 강조드리고 있는데 그 구간에서 뭡니까 비중 20%에서 30% 올리고 그리고 올라가면 됩니다.
리가캔바이오 같은 경우도 저는 기술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관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올 거예요, 때가. 다만 우리가 항상 이런 종목들 거래할 때는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언제 터질까? 이건 알 수가 없어. 터지긴 터질 텐데 언제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기술 수출에 대한 계약이 있고 그런 내용들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기업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은 필요한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들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또 신약 파이프라인 또 새로운 또 기술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리그캔바이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 단계에서 안 되면 뭐 2차 단계에서 우리가 공략해서 또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구간에 들어와서 여기 구간을 훼손할 만한 내용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럼 이 구간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강하게 할 거고 이 구간 안에서 지금 여기 안에 박스권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왜 손을 대야 돼? 여기서 손대는 건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하는 거니까 일단 내버려 둡시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니면 적어도 16만 원 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죠? 60일과 120일 라인 중간 정도에서 10% 정도 더 들어가는 것들은 우리가 해볼 만합니다. 혹시라도. 근데 그 사이에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7만 1천 원, 그러니까 17만 원 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라인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이 올라갈 때는 뭐 3,000원, 4,000원 올라가는 건 별로 일도 아니거든요. 한 번에 치고 올라갈 때 항상 그렇잖아요. 뉴스가 좋아 그러면 한 번에 막 7%, 8%씩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을 항상 보셨기 때문에 종목당 성향이 그런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들 생각하시면서 거래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3일 동안 빠진 거 하루 만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느 이슈만 하나 터지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뉴스가 터지기 전에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자는 플레이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뭐 우리가 ABL 바이오가 뭐 좋은 거 몰랐습니까? 그런데 뉴스 터지고 나니까 상 때리고 나면 그거 어떻게 따라갈 거야? 사실 쉽지 않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도 제 채널에서 이렇게 같이 하자, 이렇게 플레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 될 수도 없는 것들이고요. 그런 점 잘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린 종목들, 뭐, 마이너스 있는 것도 있고, 플러스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 대우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고민보다 뭐한다? 예, 대형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